오늘은 상시훈련법을 공부할 텐데, 일단 교무님께서 정기훈련법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짚어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일단은 뭐 비중 있게는 안 하고 가볍게 한번 쭉 훑어보는 정도로 정기훈련법을 한번 보고 상시훈련법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기훈련법 내용을 한번 보는데, 공부인이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정기훈련 과목으로 연불좌선,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기일기, 상실기, 주의, 조행 등의 과목을 정하였나니, 연불좌선은 정신수양훈련 과목이요,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기일기는 사리형 훈련 과목이요, 상시일기, 주의, 조행은 작업지사 훈련 과목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원불교는 이제 훈련하는데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원불교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정기상시, 그 정기상시를 합치면 그냥 우리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정기상시 합치면 정기상시에서 벗어나는 날이 없죠. 정기 아니면 다 상시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걸 합치면 우리는 그러니까 1년 365일 빼놓지 않고 수행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1년 365일을 정기로 또는 상시로 구분할 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기훈련법이니까 기간을 정한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 우리 선생님들은 동화선 해가지고 3개월씩 했던 게 정기였고, 또는 이제 언제마다 우리가 일요일 날 법회 보는 것도 정기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마다. 그러니까 어느 기간 또는 언제마다 이게 정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의 상시하고 정기 중에서 여기는 정기훈련 과목을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니까는 정기에는 이런 과목을 가지고 훈련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기간을 정했어요. 내가 이번 한 달은 사리연구 경전 과목을 연마해 봐야 되겠다. 이러면 경전 연마하는 것은 정기 공부가 되겠죠. 또는 내가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서 연불좌선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 훈련 과목은 뭘로 할까요? 그러면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있는 거 가지고 골라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정기훈련 11과목이 결국은 이제 11가지 과목이라고 돼 있지만은 이것을 구분해서 11과목인데 사실은 이것을 쫙 펼치면은 뭐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면 뭐 예를 들면 연불자선 정신수양했다면 행선도 정신수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연불자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행선도 정기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안 될 수가 있겠죠. 또는 요가를 한다고 해도 요가를 하는데 내가 단전이 아니라 이제 몸의 움직임에다가 일념을 집중해서 내가 한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요가도 정신수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11과목의 큰 방법론 안에 우리는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드러나면 응용은 수용이 됩니다. 하지만 본질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잡다하게 그냥 양만 불리고 기교만 발달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전부 다 수용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론상이 구현되면은 그것은 방법론으로 타당해지지만 이론상이 구현되지 않는 어떠한 것도 사실은 그러한 방법론은 그냥 형식에 떨어지는 거지 본질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11과목 안에서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있어서도 이 11과목보다 훨씬 더 폭넓게 이걸 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11과목에 너무 이렇게 옥죄할 건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이 11과목의 본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주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방법론에만 묶여가지고 본질이 꼭 그 방법 아니면 그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 11과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세상을 향해서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들을 이뤄내는데 반드시 이론상이 구현되도록 하면은 이 11과목의 본의가 틀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것은 이론상의 문제고, 이론상이 모든 11과목에 구현되게 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연부를 보면, 연부는 우리의 지정한 주문 한 개를 연하여 부르게 함이니, 지정한 주문은 뭐 연부를 뭐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우리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아미타불을 말하는 거지만, 꼭 나무아미타불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께서 지정한 주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는 천지만념으로 흩어진 정식을 주문 한 개에 집주하되 천년만념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천년만념이라고 하는 것은 오만 생명, 부유, 난상, 망념인데 일념은 뭐죠? 그걸 드러내는 청정한 이 자리.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청정한 일념을 챙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수양에도 나왔듯이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한 그 자리, 이게 일념이고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는다 할 때 그것이 천지만념으로 흩어진 정신입니다. 천지만념으로 흩어진 정신에 끌려가지 않고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지키면 그게 정신 수양인데 연불도 그런 공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불은 방법론을 어떻게 택했냐?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것을 소리를 내는 방법을 택했는데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소리도 생멸심이고요. 생멸심이죠. 근데 그 생멸심을 드러내고 있는 불생불멸자리. 이걸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무아미타불 있고 모든 생각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생각들을 나무아미타불 하나로 모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틀린 말은 1차적으로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본질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천년만년을 막 생각이 있는데 그냥 나무아미타불 하나만 있다. 나무아미타불도 생멸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을 드러내는 그 자리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일념과 음성과 일념 이것이 연속하게 하라 그렇게 됐잖아요. 일념과 음성이 연속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게 연불의 본이니까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드러나게 지켜가는데 결국 초점은 어디냐? 정신수양에서 초점은 이 불생불멸한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생불멸한 자리를 지키고 이 연불에 끌려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거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있는 가운데 여기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대중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연불이라는 게 잡념으로 대치된다 하더라도 거의 끌려가지 않겠죠. 이 연불이 고통으로 대치되거나 뭐 슬픔으로 대치되거나 걱정으로 대치됐어요. 그래도 이 나무아미타불하고 다름없는 그 마음자리를 나무아미타불 할 때 그 마음의 힘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연불이라고 하는 것도 생멸심이고 이것은 언제든지 다른 걸로 대치되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의 경계로 연불의 자리를 어떠한 경계가 온다 그래도 우리는 그 연불을 했던 그 마음의 자리를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항상 이론성을 챙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연불도 결국은 이론성 드러내는 공부라는 거고, 자선도 마찬가지죠. 자선은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투하되 한 생각이라는 주책도 없이 하여 오직 원정무별한 진경에 그쳐있도록 하면 이는 다 사람의 순연한 근본정신을 양성하는 방법이에요. 순연한 근본정신이라는 것도 이 순연하다는 건 이 불생불멸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정무별이라는 건 정신수양에서 나왔듯이 뚜렷하고 고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걸 한자로 표현하면 원정무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원정무별이라는 말과 마음이 뚜렷하고 고여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이건 같은 말입니다. 단지 이걸 한자로 했냐 이걸 한자를 풀어서 했냐 이제 이 차이만 있는 거니까 결국 자선도 정신수양 온전한 정신을 챙기는 공부고 아까 연불 귀절과 음성이 연속하게 했던 것처럼 이 연불 대신에 단전인 거죠. 네. 단전의 기운주하는 대중인 거죠. 근데 단전의 기운주하는 대중과 이 일념이 연속하게 하는 거죠. 네. 원정무별한 이 자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는 이 자리,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는 이 자리가 드러나야 되겠죠. 자, 그리고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정교수와 참고 경전을 이름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공부하는 바른도를 알게 하기 위함이요. 경전은 우리 지정교수와 참고 경전, 뭐 지금 9대 교서, 이제 10대 교서가 됐죠. 대산정서 법문 포함해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 경전이라는 거 그거 외에 우리가 성현들의 모든 말씀들이 다 참고 경전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기 위한 거죠. 공부하는 방향로라는 것은 결국 이론상 자체를 알기 위한 것도 되고 이론상을 지키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모든 방법론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고 이론상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그걸 했을 때 어떠한
그 경지가 있는지, 또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될지, 세상에는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그런 모든 방법론이 그 경전에 담겨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향론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경전을 모르면은 사실은 이론상을 알 수 없죠. 또 이론상을 안다 한들 써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명한 방향론을 알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경전 연마는 같이 돼야 되는 거고, 특신급에서부터 경전 연마 하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면 뭐 이런 말씀이 특신급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보통 법마 상정급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그 착오가 없어야 되고, 교리 해석에 착오가 없어야 되고, 법과 학마에서는 일일이 해석해야 되고, 출가위에서는 다른 경전까지도 다 무리 없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연마라고 하는 것이 안 되면 법의 등급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대종사님 표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거의 기준에 부합이 안 돼요. 경전연마하는 역량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전연마를 해야 됩니다. 이제 뭐 불가에서는 뭐 직지인심, 무슨 뭐 불림무자, 견성성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공부의 학문적 공부라고 하면 최소한 그 경전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불교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네. 경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정사중사의 법문에서도 저 사람이 사리연구가 깊은지 안 깊은지 알아보려면 경전의 문구 하나 던지고 해석하는 거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전 해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리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경전은 결국 대소유무, 그죠? 대소유무를 떠난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대소유무라는 것은 그 일원상 자리죠. 일원상은 큰 자리면서 작은 자리면서 유무 자리죠. 유무를. 그러니까 그대로 큰 자리면서 소를 환히 드러내는 큰 자리이면서 유무를 드러내는 큰 자리. 이것이 일원상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원상의 자리가 대소유무이기 때문에 이 일원상을 자리를 모르고 경전연마를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대종사께서도 경전이라는 것은 대소유무와 시비애를 밝혀놓은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소유무 빼고 경전을 말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맞고, 또 원불교의 수행상 체계에서도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전연마는 당연히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공부해야지 정상이죠. 그러니까 일원상을 모르고 경전연마를 올바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법마 상정급에서 우리 교리 해석에 착오가 없단 말은 일원상의 근원한 교리 해석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뭐 말 좀 잘하고 이런 거 가지고 머릿속에 뭐 단어 문장 많이 외우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론상의 견지에서 분명하게 교리에 착오가 없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상전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네, 그건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전은 대략 이 정도 하고요. 또 강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리간에 어떤 문제를 정하고, 여기 사리간이라고 돼 있죠. 사라고 하는 것은 천조의 대소유무고, 사라고 하는 건 인간의 시비애고, 리라고 하는 건 천조의 대소유무니까 결국 사리라고 하는 것도 뭐겠어요? 결국은 이론상 빠진 얘기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리에 부합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강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론상의 입장이 드러나지 않는 강연은 온전한 원불교 강연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그러니까는 원불교 안에서도 어떤 강연을 한다, 뭐 설교를 한다 할 때 반드시 이게 사리가 분명한, 이론상이 구현되는 그런 설교와 강연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흥미로운 이야기, 그냥 교양되는 이야기, 이런 거 가지고 하면은 그건 대종사의 의도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안 해도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미 널려 있거든요. 그냥 뚝뚝 두드려보면 다 나와요. 교무님한테 얘기 안 들어도 돼요. 그런 얘기는 이미 잘하는 전문가들이 널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 건 우리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 건 우리밖에 못 하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대종사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사람들한테 어렵게 들린다든지 교도님들께 흥미가 없다면 그건 우리가 연마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지 그걸 교도님들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교도님들이 무슨 잘 못 알아들으니까, 또 듣기 싫어하니까, 어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한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올바른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걸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우리 역량을 탓해야 된다. 교도님들 그런 거에 인스턴트에 그렇게 취하게 만든 것은 그것은 우리 출가자들의 그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강연이라고 하는 건 대동사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강연을 조금 바꾸면 설교죠. 우리가 하면 설교입니다. 강연은. 근데 사리간에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키미니 이런 공부인으로 대중 앞에서 격을 갖추어 그 지견을 교환하며 해도를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강연 공부는 좀 특징이 뭐냐면 강연을 통해서 강연하는 나도 해도가 단련되지만 강연을 듣는 상대자도 함께 해도가 단련된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연을 꼭 말할 때는 제가들끼리 주고받는 강연을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해요. 강연은 출가자도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출가 교무들이 설교하는 게 강연이니까 뭐 여기는 뭐 설교 없잖아요. 전기 때 우리가 설교하는 것보다 강연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조금 대종사님한테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방식으로 이렇게 설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회라고 하는 것은 법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법이 살아 움직이고 법을 설하고 법을 이해하고 법을 삼키고 또 법을 받아가고 하여튼 이러한 그 법이 꿈틀거리는 게 이게 법회인데 우리 안에 법회가 있나?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 절대 교양 강좌, 뭐 상식 같은 거 하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초점을 좀 분명하게 이 강연이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분명할 필요 있다 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회화. 회화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보고 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롭게 말하게 하면 이는 공부인에게 구석 없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태도를 단련시키기 위하며 그 회화는 각자의 보고 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롭게 말하게 한다. 한데 이 회화에도 결국은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그럼 아무 주제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회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 주제 가지고 얘기하면 사리가 밝아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회화도 사리연구 훈련 과목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사리연구란 말이 들어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리연구를 자유롭게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요. 네, 맞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도님들끼리 회화를 한다고 해도 사리가 분명한 얘기를 해야죠. 네, 사리가 분명한 얘기를 해야죠. 그냥 뭐 서로 간에 그냥 뭐 기분 좋은 이야기 뭐 또는 뭐 집안에서 있었던 뭐 이런저런 이야기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그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초점이 회화는 사리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말하는 어떤 그 주고받는 그 분위기 자체는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경직되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유지하면서 내용은 반드시 사리에 분명한 내용을 얘기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도는 대소형의 이치와 시비의 일이며 과거 불주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여는 거예요.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사리가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함이요. 대소유무와 시비해 분명하게 구분해 주셨죠? 대소유무와 시비. 그 다음에 과거 불주의 화두. 네. 그것을 하는 것이 의도라고 했으니까 성리하고 의도를 놓고 볼 때 의도가 포괄적으로 크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연구의 깊은 경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깊은 경지라는 게 뭘까요? 깊은 경지는 그냥 이론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이론상 말고 더 깊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제 12이해 차원에서는 폭넓게 이해하는 거, 경험을 많이 갖는 거, 예, 경전으로 따지면 물론 그 경전을 이론상의 깊이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지만,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폭넓게 이해하는 것도 다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구분은 깊이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깊이 있다 이 말은 양적으로 많이 한다는 것도 관계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전혀 관계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그러면 뭔가 그냥 양적인 게 아니라 뭔가 질적으로 깊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적으로 폭넓은 것도 깊이 있는 거고요. 또 이론상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도 깊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이론상으로 들어오게 만들면 그거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깊이가 따로 없어요. 사실은 깊이는 이론상이 끝이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구의 깊이는 이론상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에서 더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럼 이론상까지 들어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깊이냐? 이론상의 응용의 양,
폭, 이런 게 깊이입니다. 거기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론상의 자리 이게 쏙 파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이론상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은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분명합니다. 체험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공부가 거기서 끝은 아니죠. 이제 여기 들어가서 그걸 확대해서 적용하고 이해하고 폭넓게 하는 거, 또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역량까지 가고 이제 이런 게 깊이에요. 그 다음에 깊이는. 근데 여기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될 게 뭐냐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는 건 분명한 끝이 있어요. 이론상의 끝이에요. 거기가 끝입니다. 그 안에서 더 있다 그러면 망상이에요. 망상. 자기 혼자 상상하는 거지 실제로 체험할 수 없어요. 깊이는 거기가 끝입니다. 그럼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리간 명확한 분석. 성리는 그 명확한 분석이라는 건 이론상의 체험 없으면 명확하지 않아요. 예, 이론상의 체험 그건 뭐 우리 공부해봐서 아실 거예요. 이론상의 이해가 없는 사람은 사리가 절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뜬구름만 잡아요. 100마디 말을 해도 절대 핵심으로 못 들어가고 전부 다 주변만 건드려요. 예, 정확한 분석이 안 돼요. 이론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마디를 해도 정확하게 떨어져요. 그 자리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론상 모르면. 그러니까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지 않고 의디 업무한다? 이게 사실 어부성설이에요. 예, 다 주변만 건드려요. 변죽만 올려요. 변죽만. 자, 그 다음에 성리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원리를 해결해야 알자며,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 우주만유의 본원, 우리의 자성원리, 재부재성의 시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리라고 하는 것은 의두라고 하는 폭넓은 이런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성리는 그 중에서 이론상, 핵심적인 이론상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성리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서상으로 볼 때는 어느 부분에 해당되냐면 이론상 진리신앙 수행 서문문 법어 개성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이론상을 논하는 가장 핵심 부분이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만약에 우리가 연마한다 그러면 그건 성리를 연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성리법회를 본다 또는 성리설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 밖에 나간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론상을 주제로 하면 그거 성리설이고 성리법회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론상이 아닌 이야기는 그러면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리설 아니니까. 대동사께서 정의하신 내용이 안 들어오는 얘기니까.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게 낫겠죠. 그냥 설교. 그리고 성리설법이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성리를 주제로 한 설법이라는 거니까 그럼 그것은 이론상을 주제로 한 설법이어야 맞다.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발 성리설법에다가 그냥 설교인데 그거다 성리설법이란 말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기대를 안 하지 그러면 우리가 자꾸 성리설법이라고 하시면서 성리설은 안 하시니까 우리가 좀 답답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조금 내용하고 일치하게 좀 우리가 썼으면 좋겠어요, 용어를. 그리고 이론상 얘기 안 할 거면 성리설이라고 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걸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예. 사람들이 성리설을 들으러 왔는데 성리가 없어. 그러면 그거 사람들 속이는 일이에요. 그거 다 죄 짓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리설이라고 하면 성리를 기대하고 갔는데 성리가 없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오해를 사요. 저 얘기가 성리인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그거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정기일기. 당일의 작업시간수 수입지출과 심신작용 처리감과 감각감상을 기재시키며 작업시간수 수입지출, 심신작용, 감각감상 이제 여기까지 다 기재하는 것이 이제 정기일기인데 이건 정기하라고 돼 있잖아요. 정기하라고 돼 있는 건 이제 시간을 정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기간을 정해서 만약에 한다. 세 달이면 3달 동안 했다. 그러면 3달 동안 그것을 했으면 그때 그 자료는 상시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조하고 앞으로의 상시를 어떻게 살지 내가 돈은 어떻게 쓰는지 스스로의 그 소비 패턴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삶을 갖다가 낭비하는 시간은 없는지 그걸 스스로가 반조할 수 있고. 그래서 다 상시 때 그걸, 챙기는, 자기를 이해하고 그걸 챙기는 지혜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정기 때 하는 게 맞죠. 그것은. 그 다음에 이제 정기라고 하면은 꼭 시간을 정해서 3개월 동선이나 하선 이것만 정기냐. 그렇게 할 건 그렇고. 예를 들면은 내가 저녁에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 시간대는 정기일기 쓴다. 그러면 그것도 정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냥 시간을 나는 매일 똑같은 시간을 정해서 매일 쓰지 않고 내가 석 달 동안 쓰겠다. 또는 1년 동안 쓰겠다. 또는 한 달 동안 쓰겠다. 그럼 그것도 정기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이렇게 규정화해서 매일 정기일기를 써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왜냐면 이게 정기일기법이니까요. 정기훈련법이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족쇄 같은 얘기고, 또 우리 선지님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대종사, 정산종사부터도 그렇게 안 하셨고, 대종사님, 대산종사님 일기 쓰신 거 보신 적 없으실 거 아니에요? 좌사님 일기 쓰신 거 보셨어요? 정기일기 쓰셔놓은 거? 감각감상, 심신자금 처리권 쓰시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않는 걸 사람들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왜 사람들한테는 매일 그걸 하라고 얘기하냐고요. 그거 올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안 쓰면 공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선진님도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래? 도대체. 그건 올바르지 않죠. 예.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근기 따라서 이게 쓰는 걸 좋아하고 쓸 때 정리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방법을 통해서 사리 연구하는 게 좋겠네요 하고 일러주면 되고, 어떤 사람은요 글씨만 잡았다 하면 짜증이 나. 글씨 쓰는 걸 너무 귀찮고 싫어해. 근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만이 공부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공부 떨어져요.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뭐 시간 정해놓고 경전 보세요. 예. 쓰는 거 싫으니까 그 시간에 경전 보시면 되잖아요. 또는 그 시간에 사람들하고 회화를 나누세요. 뭐 공부인들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회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사리연구 공부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사리연구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 그게 꼭 정기일기의 방식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너무 방법론에 집착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방법론은 그야말로 방법론이지 본질은 아니거든요. 근데 방법이 본질이 되면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본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방법론에 떨어지면 이제 그것은 본질이 드러나지 않고 방법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완전 이건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태를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종사께서도 과거에 예를 들면은 구불을 비판하시면서 선종은 선만해야 된다. 교종은 교만해야 된다. 율종은 율만해야 된다. 연불종은 연불만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방법론에 떨어진 것이 본인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드러나고자 하는 깨달음이잖아요. 그 깨달음의 자리를 안다고 하면 거기에는 방법론에 집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종사께서는 싹 끌어안은 거예요, 그냥. 야,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다 되는데 왜 굳이 니네 하나만 갖고 그래? 그리고 싹 끌어안아 버렸어요. 왜냐면 대종사의 깨달음 안에서는 그게 전부 다 한 자리거든요. 교전 봐도 그 자리고, 계율을 지켜도 그 자리고, 연불해도 그 자리고, 선을 해도 그 자리고, 다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싹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방법론 쪽으로. 근데 우리는 원불교에서 방법론에 집착을 해, 지금. 이거 되게 심각한 건데, 사실 이거 심각하게 인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 한번 집착하면 거기가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좀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도님들한테는 반드시 맞춤옷을 지어주셔야지, 그냥 개개인을 면담하세요. 진짜 공부를 시키고 싶으시면, 교도님 개개인을 면담해가지고, 그분은 이게 어떤 게 맞다. 그러니까, 3대력을 딱 따라봐가지고, 이분은 좌선보다는 연불이 낫고, 이게 일기 쓰는 것보다는 회화가 낫고 경전 쓰는 것보다는 이 일기 쓰는 게 낫고 경전 읽는 것보다는 일기 쓰는 게 낫고, 예를 들면 그런 식의 판단을 스스로 해가지고 교도님들한테 이렇게 지도하시는 게 나 옳다. 그거 일관적으로 일기 다 쓰세요? 제출하세요? 이거 아니면 원불교 공부 아니에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예. 제가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고 있죠? 예,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중요한 얘기니까요. 나한테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 그러면 공부하지 말아야지. 네. 그러나 내가 말투는 굉장히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의도는 아시겠죠? 의도는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상실기는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지금 여기 이제 앞에 부분 이제 연불자서는 정신수양,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길기 여기까지 사리 연구 그다음에 상실기 주의 조행 이게 작업시서 공부라는 거죠. 분명히 거기 정의를 분명히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얘기니까. 상실기는 당일의 유무념 처리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번거를 기재시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실기는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마음 챙긴 것을 갖다가 이제 기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재는 왜 할까요? 상실기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내 취사를 기재시킨 거잖아요. 하루의 취사를 어떤 건 챙기고 어떤 것을 버리는 걸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재시킨 거잖아요. 유념했는지 무념했는지 계문은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내가 하기로 한 공부는 했는지 그건 안 했는지 이걸 갖다가 저녁 시간 때 시간을 정해가지고 체크를 하잖아요. 그 체크를 왜 할까요? 취사에 도움되라고. 체크 자체가 취사 역량은 아니에요. 체크 자체가. 취사는 뭐냐면 바로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취사를 하는 그 순간에가 취사력이 있는 거지. 시인하고 난 다음에 체크한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연구에 더 가깝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취사한 것을 연구한 거잖아요, 지금. 내가 그래가지고, 아, 이때는 이 취사 잘못했으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취사해야지 하고, 나의 상태를 지금 기재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 성과잖아요. 이쪽에 보면. 관찰일지 같은 거 아니에요? 관찰일지? 사료 연구라고 해야죠. 근데 대동사께서는 일기의 방법론은 작업지사, 상시일기의 방법론은 작업지사에 넣으셨어.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작업지사를 대조기재하는 거니까. 예. 근데 뭐냐면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자체, 기재 자체가 취사력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이게 방법론에 집착하는 거예요. 기재는 기재이지 취사력은 아니에요. 기재는 기재예요. 그것은 나중에 일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그걸 종합해서 기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취사한 것을 내가 이렇게 평가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취사가 발휘된 건 아니야. 그걸 기재한 거지. 그리고 이 기재한 건 다음 취사에 반영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실제는 아니라고. 실제는 취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행위가 있는 바로 그 당처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부라고 얘기하고 공부의 결과다. 아니 결과를 기재한 거죠. 네. 결과를 정리한 거지. 서류상으로 이래 했다고. 그걸 안 빼놓고 기재하는 게 취사력이다 이러면 곤란해요. 예.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그거 기재 안 해도 계문 잘 지키면 잘 지킨 거예요. 유무념 잘 되면 그 순간에 잘 된 거고. 그러니까 기재에 목숨 걸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예.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강렬이 안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겠지. 그분은 대강렬이고 니는 하찮지 않냐. 수준 떨어지지 않냐.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를 볼까요? 주의는 사람의 육군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을 이르며. 그러니까 뭐냐면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여기 주의하세요. 위험하니까 주의하세요. 저쪽 가지 않기를 주의하세요. 그때 주의는 뭐예요? 그때 하자는 것과 말자는 걸 챙기는 게 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는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주의예요. 그때 하는 게 주의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를 당처 공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처. 바로 그 순간에 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는 뭘 가지고 주의해요? 이론상을 가지고 주의하는 거예요. 이론상 놓치면 주의가 아니란 말이죠. 이론상을 챙기는 게 주의예요. 이론상 챙김을 주의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이비설신을 사용할 때 원만구적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거고, 자 보세요. 이론상 법어에 뭐냐면 이 원상은 안이비설신을 사용할 때 이 원상 안이비설신을 육군을 사용할 때
이 원쌍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구나. 안이비설신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육군을 안이비설신을 작용할 때 쓰면은 그거 주의예요, 주의. 육군을 쓸 때 뭘 주의하냐면 이론상을 주의하는 거예요. 가장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뭐냐면 이제 이론상이 주의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불생불멸이 주의가 되면 생멸신고 환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문이나 또는 지키기로 하기로 바꾸기로 했던 거, 내 습관 중에서 조금 이런 걸 교정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환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걸 환이 알고도 내가 놓쳤어. 놓쳤어. 환이 알았는데 내가 끌려가가지고 놓쳤어. 그러면 그때도 주의한 거예요. 다만 끌려갔어요. 처음에는 그걸 갖다가 유념으로 체크했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아, 이제는 챙기면은 잘 지켜져. 그러면 그걸 유념으로 체크하고. 결국은 일원상을 챙겼냐 못 챙겼냐가 유무념의 갈림길인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조행이라고 하는 건 사람다운 행실가짐을 이름이니 이는 다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를 무시로 대조하라고 돼 있잖아요. 무시로 대조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 공부의 실효과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다운 행실가짐을 이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다운 행실가짐이라고 하는 어떠한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사람다운 거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돼.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무시로 대조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그 일이 있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주의는 뭐냐면 내가 그 당처에서 그걸 챙기고 챙길 때 바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내가 그거 하는데 이건 아닌데 바로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조행이죠, 조행. 다시 바르고 또 다시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화가 팍 나는데 화가 나네? 이거 잘 정리를 했어. 그래서 말을 또 다시 곱게 했어. 그러면 그때가 내가 그 마음을 챙기고 있는 이 상태가 주의고 거기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걸 확인하고 내가 그 마음을 다시 사람다운 행실 가짐으로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조행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와 조행이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가고 시간차가 없는 경우도 있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시간차가 한참 지난 다음에 사건 발생 이후에 그걸 회광반조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냐면 내 주위의 상황을 내가 주의했을 때 상황을 이렇게 반조해 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판단해 보고 또 그걸 그대로 적용해 보는 것은 주의고 판단해 보는 것은 조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방법론적으로. 그 말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사람다운 행실과 지금 조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냐면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다운 행실 가짐을 이름이 이는 다 공부인으로라고 공부를 무시로 대조하여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항상 언제라도 대조해서 실행에 옮김으로써 공부의 실효과를 얻기 위함이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삶과 자꾸 괴리가 되는데 무시로 나의 삶과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대조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되겠죠. 육군 동작을 할 때. 조행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이 있어. 그러면 내가 실제로 주의할 때 그거 해야 되겠죠.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이 내가 있어. 근데 그것을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은 어떻게 알았어? 조행을 통해서 알았잖아. 내 행을 이렇게 정리해보고 하면서 알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 실제로는 주의해야 되잖아. 삶 속에서. 주의하고 또 조행하고 주의하고 조행하고 이러면서 취사력이 키워지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또 그걸 전체적으로 좀 점검해보고 또 다시 또 일상에서 주의하고 조행하고 주의하고 조행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저녁에 또 점검해보고 그 작업시사 공부에 다죠. 그게 뭐가 더 있겠어요 여기서. 자, 힘드네요. 네, 제가 오늘 목포에 있는 목포의 카톨릭 대학교에서 원불교 와서 조금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요. 거기 가가지고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네, 물론 이제 영상도 보여주고 제가 얘기하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와가지고 밥 먹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엄청 피곤해요, 저 지금. 네. 네. 자, 이제
정기훈련 끝냈고요. 상시훈련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정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다시피 시간을 딱 정하면 정기고, 기간을 정하면 또 정기고, 이게 정기인데, 그러면 상시는 뭐냐? 상시는 그 나머지 시간은 다 상시인 거죠. 시간을 정하지 않고, 우리 일상 삶 모두가 공부를 언제는 뭐 해야지 이걸 딱 정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시간대는 다 상시인 거죠. 그러니까는, 한번 보죠.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상시응용 주의사항은 상시응용과 주의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합쳐서 이걸 보고 상시훈련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첫 번째,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대종경의 변이품 26장에 보면요, 법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문하고 저걸 같이 보시면 좀 명확하실 것 같아요. 변이품 26장 말씀인데요. 자, 한제자 여쭙기를 정정 가운데 상시응용 주의사항 각 조목과 사막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이렇게 제자가 묻습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시응용 주의사항은 곧 사막을 분해하여 제정한 것이니 사막을 분해하여 제정한 것이니 5조는 정신수양을 진행하는 길이요. 5조는 정신수양이라고 말했습니다. 2조와 3조와 4조는 사리 연구를 진행하는 길이요. 1조는 작업지사를 진행하는 길이요. 6조는 사막 공부를 실행하고 실행하지 않은 것을 살피고 대조하는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쭙기를 상시응용 주의사항 각 조목을 동과정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되나이까? 동정으로 나눠보면 3조와 4조와 5조는 정할때 공부로서 동할때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길이 되고 1조와 2조와 6조는 동할때 공부로서 정할때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길이 되나니라.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이며 일분일각도 공부를 놓지 않게 하는 길이니라. 또 여쭙기를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량시 주의사항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상시응용 주의사항은 유무식이나 남녀노소나 선악기천을 막론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이 되고 교당시 내왕시 주의사항은 상시응용 주의사항의 길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이 되느니라. 그러니까는 뭐냐면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은 결국 뭘 위해서 존재하냐면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잘 도와주려고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상시응용 주의사항의 특징은 뭐냐면 남녀노소나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일상생활하면서도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 일상생활하면서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이게 참 원불교의 참 멋진 거예요. 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공부가 아니죠. 상시응용. 왜냐하면 내용이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질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요, 보시죠. 첫 번째 1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아까 사막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작업치사라고 말씀하셨죠? 변이품에 26장에 분명히. 그러니까는 그냥 대종사님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우리가 사족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것은 작업치사 공부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괜히 사족을 붙여가지고 뭐 구분해서 뭐 온전한 것은 정신수양이고 생각은 사리연구고 취사는 작업치사다. 이렇게 옹색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상시훈련법은 뭐냐면 정기하고 상시를 구분할 때 정기에는 뭐냐면 정신수양과 사리연구가 주체가 되는 공부고요. 상시는 작업치사가 주체가 되는 공부입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주체가 되는 공부냐면
작업치사를 주체하는 공부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예, 그리고 주의라는 말을 썼잖아요. 상시응용 주의, 주의. 그러니까 주의. 예. 그러면 작업치사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정기훈련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주의라는 것은 작업치사 공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상시응용 주의사항 보면 뒤에가 다 주의할 것이요, 주의할 것이요, 주의할 것이요, 주의할 것이요, 주의할 것이요, 주의할 것이니라. 다 주의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잊지 말고 해라 이거죠. 그게 취사다 이거죠. 그때 그냥 바로 그렇게 딱 그때 그 경계에 당해서 그 일을 그렇게 해라. 그게 취사다. 이게 주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작업치사를 봐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 할 때, 응용이라는 것은 육군을 응용한다는 거고, 작업치사를 기반으로 보시면 간단해요. 응용이 뭐냐면, 육군을 쓰는 게 응용이에요. 육군을 쓰는 거. 예, 육군을 쓰는 게 응용이고요. 육군을 쓰는 데 있어서 온전한 생각이 뭐죠? 이론상. 예, 이론상. 그 온전한 생각이라는 말을 또 대동사께서는 언제 쓰시죠? 천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온전한 생각에 그치라.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은 그냥 통째로 하나로 읽는 게 맞아요. 쪼가리 내서 읽으면 안 돼요. 그 온전한 생각은 청정일념의 다른 말이에요. 천도품에서 말씀하신 청정일념의 다른 말이 온전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전한 생각은 내가 응용하는데 그러면 육군을 작용하는 데 있어서 육군을 쓰는 데 있어서 이론상으로 육군을 쓴 것이 바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간단한 얘기예요.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아주 단순 명료한 그냥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셨죠? 그것이 상시 응용할 때 주의할 것이다 이 말이죠. 온전한 생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육군을 쓸 때. 그게 상시로 우리가 응용해야 될 일이야. 상시로 응용한다는 게 육군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시로 육군을 작용할 때 주의할 사항 이렇게 이해하면 더 구체적인 얘기가 되겠죠. 상시로 우리가 육군을 쓰고 살 때 주의할 사항.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라. 온전한 생각으로 잡을 걸 잡고 버리고 벗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라. 이런 사항을 놓치지 마라. 그게 첫 번째. 깔끔하죠? 두 번째. 왜 제가 이렇게 해석하냐면 이게 나중에 또 제가 부연을 조금 더 붙여드릴게요. 경산동산 본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모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모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것은 뭘까요? 육군을 쓰기 전에, 응용하기 전에니까, 그죠? 육군의 형세를 보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육군을 쓰고 살았는지, 이것을 잘 확인해 보아. 내가 잘 연마해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 했다면 조행 같은 거죠. 일종의 조행. 조행이겠죠? 그 말 이해되세요? 조행. 사람다운 행실가짐을 내가 잘 해서 육군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연마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야 내가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거 아니에요. 사리 연구 공부니까. 그 다음에 노는 시간 있고 경전병부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 노는 시간 있으면 바로 그 노는 시간에 경전병부 연습하기를 챙겨라 이 말이죠. 놀지 말고. 그 다음에 경전복구 연습하기를 대강 마치면 의두연마도 해라 이거죠. 의두연마도 해라. 경전복구 하지 말고 의두연마도 해라. 다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5. 석반후 살림에 대한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 또는 새벽에는 정신을 수양해서 연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해라. 아침 저녁으로는 시간 내서 연불 좌선해라.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실에서 다 얘기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시에 시간을 반드시 내가지고, 노는 시간, 허비하는 시간을 내가지고, 그때 정신수양 사리연구를 꼭 하라는 거예요. 그 공부를. 그것이 상시에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기에 날 꼭 잡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상시에도 노는 시간 있으면 공부하고, 상시에도, 시간을 내가지고 아침이나 저녁에 꼭 수양 시간을 갖고,
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요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취할 것입니다. 항상 반조해 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까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태를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 여기하고 맥락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6번은 대동사께서 사막을 잘 점검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정신수양을 잘 했는지, 사리연구 노는 시간 때 사리연구 공부는 잘 했는지, 또는 응용하기 전에 다 응용 형세를 잘 봐서 내 육군의 응용 형세를 내가 미리 잘 알고 있는 건지. 내가 맨날 이런 상황에서 짜증인데 그럼 그거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래야 그게 응용하기 전에 응용 형세를 미리 보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육군을 어떻게 쓰고 사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알아야 돼요. 그게 미리 알자는 거예요. 나의 습관, 나의 성격, 나의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항상 하고 사는지 그걸 내가 미리 알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냥 한 덩어리로 사막을 상시에 그냥 시간 내면 꼭 수양하고 시간 내서 꼭 연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경계에 담가서 할 때는 이론상을 놓치지 마라. 평소에 연마했던 걸 그대로 응용해서 그때 실천해라. 이게 상시 응용 주의사항 전부예요. 간단한 얘기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론상이 빠지면 상시응용 주의사항이라는 게 굉장히 좀 답답하죠. 예. 그러니까 이론상을 갖다가 상시 응용이니까 이론상을 상시에 육군을 작용할 때 상시에 이론상을 응용하는 주의사항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론상 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보면은 하늘한 하리치에 있는 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이론상 채받는 법이라는 본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정산종사의 본문이에요. 이론상은 어떠한 법으로 채받는 것인가?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곧 나의 성품을 스스로 회광반조하자는 것이니. 이론상 채받는 건 뭐라고요? 나의 성품을 스스로 회광반조하는 것. 그것이 이론상을 채받는 거다. 단순 명료한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론상은 우리 이론상짜리를 갖다가 스스로 자꾸 드러내는 거. 그게 이론상을 채받는 거라는 거예요. 뭐 어디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나의 성품을 스스로 회광반조하는 거. 이게 이론상을 채받는 건데, 자,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고, 출생불멸, 거래가 없고, 그죠? 분별주착이 없는 오직 뚜렷한 참 성품이건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불생불멸한 자리 말하는 거 이해되시죠? 잘 이해되시죠? 네, 이 정도 다 따라오실 거예요. 육근이 육식으로 화하고 육식이 육진을 응하여 그 가운데 자연무수한 망상 번뇌가 일어나서 드디어 그 진성을 버리게 되는 것인가. 이 말은 뭐냐면 육군을 쓰는 가운데에 잡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이 복잡해서 그런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육군을 쓰는 가운데 잡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볼 때 잡념이 일어나고 들을 때 잡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을 복잡하게 해놓으신 건데 자연 무수한 망상 번뇌가 일어나서 드디어 그 진성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성 뭐죠? 진여의 본성, 이론상짜리 말하는 거예요. 그 공부인은 먼저 각자에게 그러한 성품이 근본적으로 풍부해 있음을 각오하여 우리 깨달아 아시죠? 다 아시죠? 이것으로서 수양의 최상 표본을 삼고 수양의 표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을 삼는다 할 때 그게 같은 말이에요, 지금. 자, 이것으로서 수양의 최상 표본을 삼고 그 육군을 조복하여, 육군이라는 말이 나와요. 육군을 조복한다. 아까도 육군 때문에 육군이 육진을 출입할 때 망상이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육군을 조복하여 망심을 제멸하여 다시 이 이론의 진경이 회복되기를 노력하는 것이니 이게 이론상을 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을 쓸 때 망상에 흐르지 않고 이론상을 계속 드러내는 거. 이게 이론상을 채받는 거예요. 육군을 표현을 해요. 육군을.
우리가 매일 연부를 하고 좌선을 하며 기타 모든 시간에도 오직 전의를 연마하는 것. 오직 한 자리. 온전한 한 자리. 이걸 연마하는 것이 이에 대한 실행적 과정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연부를 하고 좌선하고 기타 모든 시간에 오직 이 자리를 연마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러한 중에 이 공부를 긴밀히 하기로 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런상 해가지고 가로 열고 망상 없는 곳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상은 망상 없는 곳. 여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러한 중에 공부를 긴밀히 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런상을 깊이 인상하여 잠깐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 실경을 들어 말하자면,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실제로 내가 설명을 해볼게. 실제로 우리 공부를 어떻게 할지 설명해볼게. 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혹 어느 기회에 탐심이 동하거든 즉시 발견하여 아, 내가 이런 쌍을 망각하였구나 하고 급히 그 마음을 돌리기에 힘쓰며 또 어느 기회에 진심이 동하거나 치심이 동하거나 기타 무슨 망상이 동할 때 또한 그와 같이 힘써서 오직 동정간에 오직 자주 생각하고 자주 대조하여 낮과 밤의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른바 이런 쌍을 채받는 범위니. 아, 내가 이런 쌍을 망각하였구나. 이걸 놓치지 않으면 낮과 밤. 이 말은 뭐냐면 하루 왼종일 이 말이에요. 낮과 밤 이렇게 쓸 때 하루 왼종일 일상 하루 종일 이걸 놓치지 않으면 이게 이런 쌍을 채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쌍 빼면은 이런 쌍 채받는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기는 이제 상시응용주의사하고 관련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 일부 실경을 들어 말하자면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연마하는 것은 여기 그렇게 써있어요.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연마하는 것은 아까 상시응용주의상 2조죠. 그것은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기를 연마하는 것이요. 이 대도. 이게 뭐예요? 이론상. 이 대도, 이 말은 이론상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는 걸 연마하는 거예요. 언제? 육군을 작용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이론상을 어긋나지 않게 할 건가? 이게 상시응용 주의상 두 번째 공부라는 거예요. 응용할 때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말이 내가 육군을 작용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걸 연마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때 자꾸 내가 놓치지. 아, 이때 자꾸 놓치지. 이걸 확실히 알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놓치지 않을까? 이걸 연마하는 게 상시경 주의상 2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것은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기를 취사하는 것이요.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것은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기를 취사하는 것이요. 깔끔하게 얘기해요. 그냥 정선 종사님은 군더더기 없어. 그냥 깔끔하게 말해. 그냥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는 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다. 이렇게 말해요. 복잡한 얘기가 없어요. 무슨 뭐 멈췄다, 생각을 했다, 뭘 연마를 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론상 자리가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 이 대도에 어긋났냐, 안 어긋났냐,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 명료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응용한 후에 즉시 대조하기를 주의하는 것은 또한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아니하였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니. 응용한 이후에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았는가, 잘 어긋났는가, 어긋나지 않았는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밀한 공부로서 시종이 여의라면 자연 중 모든 일이 점점 골라맞아서 사사처처에 항상 이론을 떠나지 아니하고 필경, 만선이 겸비하는 성공을 성취할 것이다. 만선이 겸비한다는 건 뭐예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선업이 겸비한다는 거예요. 만선. 선이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상시응용 주의사항은 지금 여기서 이제 1조, 2조, 2조하고 맨 6조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연불좌선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대도. 그죠? 이거 사리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도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리 연구 공부하는 거고. 다 일맥상통하니요. 그러니까 이론상 빼면 상식용 주의상 성립이 안 돼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그 선지님들의 본문에 근거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상식용 주의상 1조가 그냥 무슨 뭐죠? 온전 생각 취사해가지고 뭐 멈추고 뭘 생각하고 뭐 그 공부가 아니다. 그런 공부는 우리 정산종사 본문하고 대종사님 본문에 없다. 여기에 명확하게 써져 있다.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려면 그건 대종사의 본문이 아니라 대산종사 본문이라고 말을 해라. 말을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 교단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와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 그 공부 한번 틀렸어요. 발목 잡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대종사하고 정산종사님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본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종사하고 정산종사의 입장이고, 대산종사께서는 그걸 앞에서 구분해가지고 동시사막으로 그걸 해석하신 것은 대산종사님의 법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게 정확한 말이다. 그러니까 자, 더 그러면 이것도 기분 나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 걸 잘 소화해서 당신으로 법문화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동시사막 얘기는 대종사하고 정산종사 본문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어디에도 없어요. 동시사막이라는 그 문장 자체가 없어요. 말씀 자체가. 이건 대산종사님의 본문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요. 섞지 말라고. 섞지 말라고요.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네, 저거 뭐 폐기 처분해라. 제가 그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구분하라고요. 본문 확실하게. 이거 정산종사 본문, 대종사님 본문, 대산종사 본문 구분해서 얘기하시라고. 말하려면. 네. 싸잡아서 그냥 다 이건 대종사 본문이다. 대종사 본문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대산종사님의 대종사 본문의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네. 제가 불경한 죄 저지르는 거 아니죠? 그 정도는 괜찮잖아. 나 무서워 죽겠어. 뭔 말만 하면 자꾸 공격을 했으니까. 자, 여기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상식용 주의사항에 대해서 너무 깔끔하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냥 상시 응용하는데 육근을 쓸 때서 뭘 주의해야 되냐? 이 대도 이런 쌍자리를 주의하는 거구나. 그냥 이 하나만 분명하면 오케이. 연불하든 좌산하든 그것도 전부 다 이 자리를 하자는 거고,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 2조, 6조도 전부 다 이 자리 하자는 거고, 사리연구 공부하자는 것도 결국은 이 자리를 바르게 알자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볼게요.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은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이렇게 잘하게 도와주자는 거잖아요. 아까 앞에도 말했다시피.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데 주의할 것이요. 문답을 잘 해야 되겠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안 되는지를 알아야 뭔 이야기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공부에서 뭐가 빠졌냐면 이 문답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문답 중에서도 뭐가 빠졌냐면 아까 상식용 주의상이 잘 안 되고 못 되고는 결국 이론상의 문제인데 그것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이론상의 문제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교당 내왕시에서 뭐가 빠졌을까 그러면 그냥 일상에서 뭐 조금 고민을 상담하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 가지고 과연 이게 성립되는 얘기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면 결국 이론상의 자리를 우리가 문답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하면 이론상을 잘 지킬 거고 이론상은 뭐고 어떻게 하면 하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족을 붙이자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떠한 이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그 감각된 바를 보고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감각이라는 게 뭐가 되겠어요? 깨달음을 얻은 거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 뭔가 이렇게 각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문답을 나누면서 이렇게 감정을 얻는 거죠.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이론 쌍자리가 오고 가야 되겠죠. 이론 쌍자리가 오고 가야 될 거고. 어떠한 상황에 특별히 의심난이 일곱은 그 심단발 제출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 맥락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 지금은 이게 이 전통이 우리 교단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 지금은 뭐 1박 2일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전통을 이걸 지금 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본질이 구현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뭐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니까 그 정도는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민망하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법의 사정을 위해서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 본의가 드러나진 않아요. 분명한 얘기인데 앞으로는 이걸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의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의 방식은 일상생활 하면서 옛날에 대종사님 때도 그 선을 한다고 하지만 불가해서 선을 하는 방식으로 선을 하셨던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3개월 하면은 완전히 그 짐 싹 싸들고 딱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딱 그것만 하고 그렇게 하는 선이 아니에요. 대종사님 때는. 대종사님 때는 그냥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와서 선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공부하고 낮에 때는 직장 가면 갈 사람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와서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약에 선을 하잖아요. 동화서 3개월 못할 거 없어요. 온라인으로 동화서 3개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7시부터 예를 들면 뭐 연불 하고 그다음에 경전 봉독하고 뭐 일기도 쓰고 저녁에 신구까지 하고 그리고 저녁엔 자고 아침에 좌선은 같이 일어나서 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1시간 또 하고 그런데 그걸 3개월 동안 해보는 거예요. 3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정기훈련 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정기훈련을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시간을 예전처럼 뭐 언제 기간을 딱 정해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때는 그게 그랬지만 지금같이 온라인이 시공간을 초월한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해 있는 시대에서는 교단에서 예를 들면 이건 하나의 제안이에요. 교단에서 예를 들면은 정기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에 중부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계속 정기 훈련을 실시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들어오고 싶은 시간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신청합니다 해가지고 3개월 신청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3개월 동안 출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청하고 싶은 시간 동안. 저는 1월 달부터 들어갈게요. 저는 4월 달에 들어갈게요. 저는 뭐 5월 중순에 들어갈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신청해요. 하나의 기관에서는 그냥 365일 진행하고. 그러면은 전교도 정기 훈련에 자기의 스케줄에 맞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 훈련을 갖다가 예를 들면 3개월 훈련을 내가 몇 번 났다. 그러면 인정해 줄 수 있죠, 그건. 그것은 특신급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났으면,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 형식 갖췄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돼도? 근데 지금은 너무 아니죠, 솔직히. 지금은 너무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건 선을 했다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교무도 지금 일주일 하고 있지만, 별로 교무의 생활하고 빗대어 봤을 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교무님도 다, 아침에 좌선하실 거고요. 또 저녁에 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연불은 따로 안 한다 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그 일과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교무님들 설교 준비하시잖아요. 사례연구 공부하시고, 강의도 찾아볼 만큼 찾아보시고, 다 하실 거고. 뭔 의미가 있을까요? 예. 저는 솔직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기훈련을 한다면 이론상 집중훈련을 한다든지 사안사 상황팔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수양 사리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정기훈련은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내가 몰랐던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게 그것도 다른 상식적인 거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우리 원불교 교정 공부하면 되죠. 네, 교정 공부. 문제는 그걸 지도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겠죠. 우리가 정말로 딱 마음에 신맥을 대고 제가 견성인가를
이번에 가가지고는 확실하게 견성인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쌍자리에도 확실히 토를 떼고 와야 되겠다. 와, 우리 교단에 그게 살아있으면 정말 진짜 천군만마인데 천하무적일 것 같아요. 우리 교무님들 같은 열정, 진짜 수행과 그 일과에 그렇게 철저한 그 열정만 가진 분들이라면 그게 어느 한 곳에서 정말 그게 정착이 돼서 딱 제공만 들어갔다 하면 딱 제공 받아서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와, 그러면 진짜 천군만마죠. 사막이 부족해? 들어갔다 나오면 사막 뛰고, 토 뛰고 나오는데? 이런 쌍 부족해? 3개월 하고 나면 이런 쌍 딱 또 뛰고 나오는데? 야, 그런 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그게 전기로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교무님들이 언제든지 시간 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사리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기간을 이게, 그걸 이게 뭐냐면 이게 양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그때는 사막 공부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그 사요를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어간 사람은 사요로 공부하는 거예요.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수심결을 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때 들어간 사람은 수심결을 띄고 나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런 쌍을 한다? 그러면 이런 쌍장을 띄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미진하다? 그러면 다음 훈련 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쌍을 다시 공부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 막 묻고 해가지고 다시 또 미진하다? 다음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항상 열려 있는 거죠. 그 공부가 정기 훈련이.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출제가 구분 없이, 출가도 3개월 하고, 제가도 3개월 하고, 서비스는 똑같이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의 바램이고. 저는 근데 나이 먹으면 퇴임 앞두고 딱 조그만하게 한 5명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어디 조금 조용한 데서 정기 훈련을 365일 돌아가는 정기 훈련을 진행하고 싶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겸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뜻이 맞는 몇몇 분들이 거기서 이제 상주하면서 이제 오늘은 이 사람이 진행하고 다음번 이 사람이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쌍은 이 사람이 전담해서 하고 또 사은 이 사람이 전담해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항상 거기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또 와서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와서 몇몇 같이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온라인으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365일 계속 그 공부할 수 있게 장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필요한 시간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게 이러한 장을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인데 교단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교단에서 교단의 역량으로 공의회에서 해서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교단에서 그게 안 된다 하면 그냥 저 혼자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걸. 그게 제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자, 그리고 매 예외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고 공부만 해야 되는데요. 막상 우리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기 바빠. 가기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날 약속을 다 잡아놨어. 5분만 길어고 10분만 길어져도 교단들 답답해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막 엉덩이 안절부절 못해. 어떻게 탓하겠어요. 탓하겠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생각보다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실의 상황이 뭐냐면 상시응용주의상을 교당에서 지도하라고 하지만 상시에 공부하려고 맘먹은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이게 너무 좀 코미디 같아요. 사실은 상시에 공부할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이 사실은 교당 명지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상시에 내가 공부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어디서 나겠어요? 사실은 교당에서 그 마음이 제공돼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싹트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당 오면 피곤하고 일주일 동안 피곤했고 교무님 설교 뻔하고 또 보기 싫은 교도 있고 막 이런 거죠.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안타깝죠. 그다음에 요 교당에 다녀갈 때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이게 뭐 상시에 공부한 게 있어야 반조할 게 있겠죠. 예를 들면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질문하신 분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질문을 평소에 꾸준히 하시던 분 몇몇 분들 말고는 그 질문 잘 안 해. 워낙 또,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개별적으로도 질문이 없어요. 모르는 것도 없고, 특별히 아는 것도 없고, 특별히 해본 것도 없고, 끝나고서 또 물어보면 특별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무 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감상이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아, 공부하는 사람 진짜 드물구나. 그냥 이렇게 조금 주어져서 그냥 조금 합력하고, 좀 요 정도는 많아요. 그 정도는 다 우리 교도님들이 그 정도는 다 하시는데, 정말로 공부에 전심하는 사람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그건 뭐 출제가를 포함해서 진짜 진심으로 공부의 욕망을 가진 분들은 진짜 드문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만나는 게 정말 보람이고 기쁨이고 행복인데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제3절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까지 한번 읽고 오늘은 이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를 말하자면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공부로서 수양 연구를 주체 삼아.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공부로 뭘 주체 삼는다? 수양과 연구를 주체 삼아 상시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며 상시의 자료를 준비하고 상시훈련법은 동할 때 공부로서 작업지사를 주체 삼아 상시훈련은 작업지사를 주체 삼는 거예요. 정기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나니 이 두 훈련법은 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제세 출세 공부인에게 1분 1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되나니라. 그러니까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은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바탕이 돼서 이때 정기의 공부는 상시의 자료, 상시의 공부는 정기의 자료가 돼서 그거 두 개가 아울러 병진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시고 상시에서도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과 상시응용 주의가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종교께서 이 말씀, 제세 출세 공부인에게, 제가 출가하던 모든 공부인에게 1분 1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한다. 왜냐면 1분 1각도 떠나지 않죠. 왜냐면 상시하고 정기가 그건 일상을 다 포함한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틈이 없어요. 상시하고 정기 사이에 틈이 없어. 그 밑에 뭐 중간지대가 없어. 다 상시 아니면 정기야. 그때가 다 공부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분 1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론상의 이 자리는 간단 없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는 끊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모든 생명심이 존재하는 가운데 모든 동하거나 정하거나 멈췄을 때나 움직일 때나 하여튼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한결같거든요. 그 한결같음이 그게 뭐냐면 틈이 없는 거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1분 1각도 쉬지 않는 공부거든요. 이 자리가 드러나면 1분 1각도 안 쉬어요. 다른 공부는 1분 1각이라도 쉬죠. 뭐 예를 들면 경전 공부할 때는 다른 거 쉬잖아요. 연구를 할 때는 경전 공부 안 하는 것처럼 어떤 것들은 뭐냐면 이거 할 때는 저것을 안 하고 저거 할 때는 이걸 안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경전 공부하든 그 사리 연구 공부하든 작업지사를 공부하든 어떤 걸 공부해도 쉬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이제 그걸 드러냈을 때 우리는 1분 1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1분 1각도 떠나지 않는 공부를 말할 때 방법론상으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요것도 조금 옹색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방법론이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1분 1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1분 1각도 떠나지 않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1분 1각도 떠나지 않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상시에도 이론성 지키고 정시에도 이론성을 챙기니까 그게 1분 1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는 이론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출간 우리 제가 추천한 그놈한테 제가 하는 말에 야 지금 공부 있냐? 제가 그러거든요.
공부 지금 있냐? 계속 있냐? 그거 안 떠나냐? 근데 그게 안 떠나기가 쉽지 않죠. 계속 있을 수 있는 그거 알면 공부길 잡은 거고, 계속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 그거 좀 불안한 거고, 그 다음에 끊어진 게 너무 길고 어쩌다 한 번씩 챙긴다 그러면 그건 사실 공부길 못 들어선 거예요. 방법만 아는 거지 못 들어선 겁니다. 예, 그 정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하면 전반적으로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원불교 훈련은 반드시 정기하고 상식 훈련 그것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분일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이론상으로부터 이론상을 떠나지 않게 하는 공부다. 상시응용 주의사항은 육근을 작용하는 데 있어서 이론상 안 떠나는 공부다. 이론상을 응용하고 이론상을 알고 이론상을 활용하는 공부다. 사리연구 작업시사, 사리연구하고 정신수양하는 것도 전부 다 이론상 한 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다. 이걸 활용하고 알고 지키기 위한 공부다. 상시 공부는 이론상 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답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